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 선물 거래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겟 거래소 가입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비트겟 어플을 설치하고 거기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이어서 KYC 인증을 한 번에 끝내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서요. 아이폰은 앱 스토어겠죠? 아래쪽에 검색창을 누르고요. 검색어로 비트겟을 쳐줍니다. 자, 이 광고는 넘기고요. 자, 이런 로고를 찾아서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다운로드 수가 1000만회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실행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광고는 스킵하고요. 계속하기 눌러볼게요. 자, 알림은 허용 안 함으로 할게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시작하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휴대폰 또는 이메일 가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 이메일 가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에서 사용하실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 숫자 하나 이상, 특수문자 하나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 입력을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아래쪽에 레퍼럴 코드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소문자로 PBZ2를 꼭 입력해 주세요. 셀퍼럴 50% 혜택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이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꼭 넣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약관을 하나씩 체크를 해주세요. 자, 전부 체크를 하셨으면 계정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 문자 순서 맞추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이는 순서대로 나뭇잎, 망치, 그리고 사각형 눌러주시면 되고요. 1번, 2번, 3번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6자리 숫자가 날아옵니다. 그걸 확인하고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회원 가입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근데 지금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KYC 인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KYC 인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베리파이 버튼을 바로 눌러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실수로 이 창을 나가셨으면 여기서 베리파이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과정이 나오죠. 하나는 신분증 촬영이고요. 또 하나는 셀카 촬영입니다. 절차를 알아두시고요. 베리파이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권한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할게요. 자, 국적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선택해 주시고요. 신분증의 발행 국가 또한 사우스 코리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 타입, 신분증 종류인데요. 세 개가 보이죠? 위에서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입니다. 어떤 걸로 선택해도 5분 안에 처리가 되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편한 걸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주민등록증, 아이디카드 선택해 볼게요. 계속하기 눌러주세요. 자, 이어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국가에서 발행한 훼손되지 않은 신분증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습니다를 눌러볼게요. 자, 전면, 이게 앞부분이고요. 이건 뒷부분입니다. 앞부분부터 업로드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제출 방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앨범에 찍어둔 신분증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여건이 되시면 무조건 위에 있는 걸로 진행을 하시기 바래요. 왜냐면 아래에 있는 걸로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검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최대 48시간까지도 길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테이크 포토 위에 있는 걸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분증을 잘 보이게 두고 촬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제출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뒷면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크 포토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분증 뒷면을 잘 갖다 대고 촬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뒷면 사진도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눌러볼게요. 자, 이제 얼굴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분히 밝은 곳에서 모자나 안경,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자, 동그란 프레임에 얼굴을 갖다 대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자, 촬영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기다리면 검토가 완료된다고 나오죠. 근데 통상적으로 3분에서 5분만 기다려도 검토가 다 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분에서 5분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KYC 인증이 잘 됐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이 사람 모양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면요, 여기 초록색으로 베리파이라고 보이죠? 이 문구가 있으면 KYC 인증이 잘 끝난 겁니다. 이제 비트겟 거래소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비트겟 입금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전송할 만큼 테더를 구입해서 비트겟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테더를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 메인 화면을 열고요. 테더로 가서 구입을 할게요. 저는 1000개 정도 1000테더 구입을 해볼게요. 자, 매수하겠습니다. 자,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이 테더를 비트겟으로 전송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입출금 탭을 누르고요. 자, 테더를 선택하고 출금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주의사항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출금 네트워크를 TRON,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시고요. 출금 수량은 최대를 누르면 갖고 있는 테더가 전부 선택이 됩니다. 저는 1000테더가 다 선택이 됐죠. 아직까지는 출금 수수료가 0입니다. 알아두시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네트워크가 TRON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자, 거래소 지갑 체크돼 있나 확인하시고 지갑 종류에서 비트겟을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어서 받는 사람 주소, 여기가 이제 비트겟의 테더 입금 주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 주소를 모르죠. 이걸 알기 위해서 비트겟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겟으로 왔습니다. 이제 테더의 입금 주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에셋, 자산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디파짓, 입금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USDT를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없으면 여기에 USDT를 검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양한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TRC20, TRON, 트론 네트워크를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갑 주소가 나타나거든요. 여기 옆에 보이는 복사하기 버튼 눌러서 지갑 주소를 복사해 줍니다. 이제 업비트로 가볼게요. 자, 업비트로 돌아와서 받는 사람 주소에 조금 전에 복사해둔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자, 그럼 계정 정보 확인이 나옵니다. 본인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100만원 이하로 송금할 경우 계정 정보 확인 절차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제 피싱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희는 아니요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은 출금 신청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지갑 주소 앞에 세 자리와 뒤에 세 자리 정도 다시 한번 보고 비교 대조 해보시고요. 네, 투 채널 인증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증 방법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시지가 와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서명하기 버튼을 눌러서 각자 인증을 끝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인증이 마무리되고 나서 업비트로 와보면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두고요. 입금이 됐나 확인을 해볼게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비트겟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 정도 지났으니까 비트겟으로 입금이 잘 됐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에셋, 자산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스팟, 이게 현물이라는 소리예요. 스팟 탭을 누르고 이제 USDT를 찾아서 이제 입금이 잘 됐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는 1000개가 제대로 입금이 됐죠. 자, 이제 이 테더를 가지고 뭐 비트겟에서 현물 거래, 선물 거래, 본인이 하고 싶은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입금 방법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비트겟 거래소 선물 거래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선물 계좌에 담보금으로 사용할 테더를 옮기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에셋, 자산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이게 이체입니다. 내부 이체예요. 자, 그래서 저는 스팟 계좌에 지금 자산이 있거든요. 스팟에서 USDTM 퓨처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코인은 USDT, 그리고 담보금으로 사용할 액수는 1000테더 정도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체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숏 포지션을 직접 잡아보면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퓨처 보이죠? 이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시고요. 자, 먼저 위에 보면은 이제 크게 4개의 선물 방식이 존재하죠. 맨 왼쪽에 있는 USDTM은 담보금으로 테더를 사용합니다.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대부분의 유튜버나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도 오늘은 여기서 해볼 겁니다. 옆에 있는 USDCM은 담보금으로 테더 대신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합니다. USDTM과 방식은 비슷하지만 거래량이 적은 편이어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옆에 있는 코인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변동성이 있는 코인을 담보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담보금의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옆에 보이는 카피 트레이딩은 다른 트레이더에게 돈과 매매를 맡기는 방식인데 이것 또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것이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USDTM 선택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이 부분을 눌러보면 비트코인 선물 외에도 다양한 알트코인 선물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매매하고 싶은 걸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퍼페추얼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건 이제 무기한이란 뜻인데요. 기한이 없는 선물을 뜻해요. 포지션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기한이 없이 이 포지션이 남아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설정 한번 볼게요. 여기 점 3개 모양을 눌러보면요. 그 다음에 퓨처 세팅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몇 가지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건 그냥 두고요. 여기 포지션 모드 이걸 한번 눌러보면 원웨이 모드와 해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해지 모드의 경우는 롱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걸 말해요. 반면에 원웨이 모드는 롱과 숏 중에 하나만 보유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1000어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500어치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주문하면 만약에 해지 모드였다면 $1000 롱 포지션이 그대로 남아있고 $500 숏 포지션이 새롭게 잡히면서 두 개의 포지션이 남게 됩니다. 반면에 원웨이 모드로 $1000 롱 포지션에서 $500만큼 숏이 들어갈 경우 롱이 줄어들어요. $500만큼 롱이 줄어서 $500의 롱 포지션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 둘 중에는 입맛에 맞는 걸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원웨이 모드로 해볼게요. 뭐 어떤 걸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세팅은 이제 기본값 그대로 두고요. 뒤로 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캔들 모양을 누르면 자,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즐겨찾기 추가된 캔들 간격들이 나오죠. 이제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걸 여기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없는 캔들을 보고 싶다. 그럼 이거 모어를 눌러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해당 캔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즐겨찾기를 변경하는 방법은 이걸 누르고 다시 인터벌을 누르고요. 자, 그러면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거를 제외하고 자주 사용하는 캔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바꾼 캔들이 즐겨찾기에 추가가 됐죠.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다양한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이동평균선도 있고요, 뭐 볼린저 밴드도 있고요, 그리고 MACD도 있고 뭐 거래량도 있고요. 자, 본인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걸 올려놓고 참고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기 해볼게요. 자, 다음은 격리와 교차를 설명드릴게요. 여길 눌러서 들어가면요, 크로스, 교차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가 나옵니다. 먼저 교차는요, 선물 지갑에 들어있는 모든 테더를 담보금으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포지션을 잡고 나서 선물 지갑에서 돈을 넣거나 빼기만 하면 담보금이 막 바뀌면서 청산 가격도 바뀌어요. 또 한 번 청산되면 선물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이 사라지고요. 반면에 격리는요, 선물 지갑에 얼마가 있건 간에 내가 처음 포지션을 잡을 때 내 걸은 그 돈만 담보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 가격이 바뀌지는 않아요. 대신에 교차보다 일반적으로 적은 돈이 담보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청산 가격이 조금 더 타이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는 격리를 추천드릴게요. 이 담보금 액수에 따라서 청산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포지션을 잡으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감을 잡기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격리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를게요. 자, 다음은 레버리지 알아볼게요. 여기를 눌러보면요, 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레버리지를 늘렸다가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레버리지가 올라갈수록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규모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만 점점 청산 가격이 타이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표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지금 선물 지갑에 1000테더를 넣어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 해볼게요. 1배 레버리지로 잡을 경우 1000테더 규모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요. 이때는 가격이 2배, 100% 오르면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2배 레버리지인 경우 이제 2배인 2000테더 규모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요. 가격이 50% 오르면 청산돼요. 3배면 3000테더만큼 33% 오르면 청산되고요. 뭐 극단적으로 100배 레버리지를 가져가면 10만 테더 규모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고요. 대신에 1%만 올라도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타 수수료들은 제외했어요. 잘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볼게요. 뭐 지금은 한 10배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제 여러 개가 나오죠. 두 개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리미트와 마켓입니다. 리미트는 지정가인데요, 이 국내 거래소의 지정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원하는 가격을 호가 벽에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켓은 시장가인데요, 국내 거래소의 시장가와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매도벽 또는 매수벽에서 바로바로 긁어와서 포지션을 여는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의 경우는 호가창이 탄탄한 편이어서 슬리피지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시장가로 해도 무방해요. 따라서 오늘은 시장가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건 이제 호가창인데요. 이 위에 보이는 건 매도 호가창, 아래는 매수 호가창이에요. 가운데에는 이 실시간 체결 가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문 단위 알아볼 건데요. 여길 눌러보면은 이게 세 가지 주문 단위가 나오죠. 맨 위에 있는 BTC 단위부터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걸 선택하고 여기에 0.1을 입력하고 주문을 내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04,000달러 정도니까 104,800달러 정도니까 거기에 0.1을 곱해서 1480달러 정도 규모의 포지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코스트 밸류를 선택하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1000을 입력하고 주문을 넣으면요. 1000테더에서 지금 레버리지가 10배니까 1000 곱하기 10이 돼서 10,000테더 규모로 포지션이 열리게 됩니다. 맨 아래 보이는 노미널 단위로 선택을 할 경우 여기에 1000테더를 입력하고 주문을 넣으면요. 딱 1000테더 규모의 포지션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노미널 단위가 가장 편하므로 이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포지션을 직접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1000을 입력하고요. 지금 노미널 단위를 선택했어요. 자, 이제 숏 버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약 1000테더 규모의 포지션이 열렸죠. 이거는 USDT 단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이 조금 안되죠. 그 이유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위에서부터 보면은 지금 USDT를 담보로 하는 비트코인 선물 숏 포지션을 10배 레버리지로 격리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이는 Unrealized P&L은 미실현 손익을 뜻해요. 지금 포지션을 잡을 때보다 가격이 아주 약간 올라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수익인 경우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 포지션은 말 그대로 현재 포지션의 규모예요. 우리가 1000테더를 주문했죠? 그런데 1000테더가 약간 안 되죠. 그 이유는 비트코인 선물의 최소 주문 단위 때문에 약간 모자라게 열린 겁니다. 그 옆에 보이는 마진은 담보금이에요. 우리가 944테더 정도 주문했는데 10배 레버리지잖아요. 담보금이 94테더 정도니까 여기에 10을 곱하면 얼추 포지션 규모가 나옵니다. 만약에 포지션이 청산되면 이 담보금을 이제 모두 잃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엔트리 프라이스, 이건 이제 평균 진입 가격입니다. 뭐 소위 말하는 평단이에요. 이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숏이니까 손실이고요. 이 가격보다 내려가면 수익을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 평균 가격을 말합니다. 이거는 옆에 보이는 청산 가격, 리퀴드 프라이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장 평균 가격이란 비트코인 주요 메이저 거래소들의 현물 비트코인 가격의 평균을 가져와서 계산을 한 값입니다. 이 가격이 만약 청산 가격까지 올라가면 이 포지션은 청산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위에 보이는 실시간 체결 가격은 청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겟에서 순간적으로 20만 테더에서 비트코인이 체결이 돼도 만약 시장 평균 가격이 아직 청산 가격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이 포지션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물론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뭐 영향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청산을 결정하는 가격은 마크 프라이스, 시장 평균 가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소위 스탑 로스라고 불리우는 TP와 SL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길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 전체 포지션을 한 번에 종료하는 게 있고요. 부분적으로 종료하는 게 있죠.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한 번에 종료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맨 오른쪽에 보이는 트레일링 스탑은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TP는 이제 테이크 프로핏의 약자입니다. 예약 익절 주문을 뜻하고요. 아래쪽에 스탑 로스, 이거는 이제 SL로 표현하죠. 예약 손절 주문을 뜻해요. 자, 제가 TP와 SL 값을 미리 입력을 해뒀습니다. TP부터 보면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내려오면 그때 포지션을 익절하는 주문을 내겠다라는 뜻이고요. 수량은 전체 수량이 한 번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SL을 보면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까지 올라오면 그때 보유한 포지션을 손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량은 전체 다로 지금 선택이 자동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P와 SL이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오더가 보이죠? 여기서 내가 주문한 TP 주문과 SL 주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캔슬 버튼을 눌러서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전부 다 취소해 볼게요. 자, 이제 취소도 됐습니다. 다시 포지션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약간 수익을 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요,
우리가 지정가로 종료를 할 수도 있고요. 시장가로 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량은 우선 절반 정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럼 포지션 약 절반 정도가 지금 종료가 됐죠. 이제 나머지 절반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클로즈를 누르고요. 시장가 확인하시고 이제 나머지 전부 선택하고요. 100% 선택하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위가 BTC 단위로 밖에 선택이 안 돼요. 참고하시고요. 확인 눌러 볼게요. 자, 나머지 절반도 마저 정리가 됐습니다. 아주 약간의 수익을 보고 선물 포지션을 종료했어요. 사용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겟 선물 거래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